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송정희 낭독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이 김홍 작가의 말뚝들을 이렇게 책 안으로 안내해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오늘 1인 낭독회의 주인공입니다. 이현숙 낭독가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 달 네. 동안 애써주셔서. 네, 음. 우리 윤혜자 선생님 든든한 응원단도 와주셨고요. 우리 또 이남옥 선생님도 와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름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 유미쌤, 승주쌤, 미애쌤, 선혜쌤, 감사합니다. 저희 이현숙 선생님께서요, 제일 처음 인사를 낭독에게 편지를 쓰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시작을 편지 낭독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아, 안녕? 처음 너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 나는 너보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았어. 매일 아침 그 사람이 너를 단톡방에 초대하더라. 그 사람을 통해 만난 너는 힘있고 당당하고 참 멋있었어. 그래서 나도 멋진 너와 친해지고 싶어 먼저 다가가기로 했단다. 그런데 너는 콧대 높은 친구처럼 쉽게 곁을 내주지 않더라. 8개월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었지. 그렇게 8개월 끝에 만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는 냉정하고 말도 없더라. 그런 널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냥 너와 친해지지 말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지. 그런데 내가 엉덩이가 좀 무겁거든. 어쩌겠어. 네가 나를 바라볼 때까지 돌멩이처럼 네 옆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기로 했지. 그리고 나의 긴긴 밤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네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건네는 날이 있었어. 오롯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라고. 애쓰지도 말고 주위를 신경 쓰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던 힘들었던 그 말. 그런 말을 건네는 네가 참 얄미웠어. 그런데 네가 먼저 말을 건네서였을까? 그날 내가 만난 넌 편안하고 따뜻하더라. 머리로만 이해하던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어찌나 기쁘던지. 그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너만 보이더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편안하게 너를 마주했던 것 같아. 그런데 기쁨도 잠시 너는 또다시 멀어지더라. 어쩌겠니? 너의 매력을 알아버린 난 을이고 넌 갑인걸. 을인 내가 갑인 너에게 매달려야지. 그래서 네 주변을 배회하며 1년 동안 네 곁에 머물렀어. 1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네 모습은 알겠는데 네 속은 여전히 모르겠더라. 여전히 너와 친해지지 못한 나를 보고 있자니 답답해지대. 한편으론 오기도 생겼어. 그래서 너한테 말도 걸지 않은 채 말뚝처럼 네가 있는 곳 언저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
그렇게 너와 대면대면한 사이 내 딸이랑 네가 친해지더라고. 이게 뭐지? 싶어 딸과 너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곤 했어. 우리 딸에게 넌 진실하고 단단한 모습의 친구로 곁을 지켜주고 있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 곁에서 보이는 네 모습은 네가 아니라 너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내 앞에서 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라는 걸. 결국 너와 친해지려면 내가 나와 친해져야 한다는 걸. 그날 참 많이 울었어. 문제는 네가 아니라 나였던 거지.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몰라. 다만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는 날 모르는 척 내버려둬서 나와 친해지는 게 두렵고 힘들었던 거겠지. 꺼내기 무서워 모르는 척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 나. 그 안에 나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참 오래 걸렸다.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까지. 너의 느린 친구가. 송정리학 낭독학교의 낭독 양성과정 수료식에서는요, 낭밭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낭독 여정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이 편지를 가지고 제 낭독의 여정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었습니다. 제 낭독 편지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낭독과 친해지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처럼 낭독가 편안해져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낭독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작년부터요, 그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짧은 글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가족들에게 단톡방에 매일 지금 낭독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낭독을 해주고 있어요. 어, 아이들이 책과 조금이라도 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 방식이기도 한데요. 어, 올해는 아이들과 학교를 옮겨서 아이들의 글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그림책과 소리책을 함께 한번 출간해 보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낭독과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거고요.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송정희 성우님 덕분에 그 전국에 있는 제자들이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학교 낭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낭독책 한 권을 공저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 책에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섬에서 근무했을 때 그림책 낭독으로 만났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와 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살기를 조금 바랬던 조금은 느린 친구와 그림책으로 소통하면서 그림책 낭독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낭독, 저와 낭독의 이야기, 이렇게 세 편의 에피소드를 담았어요. 음, 이 기록들은 저에게 낭독이 어떻게 저한테 어떤 선물이었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함께 공조하신 선생님들의 글을 이렇게 같이 제가 먼저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각양각색의 다른 매력들이 있지만, 주는 메시지는 같은 것 같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번에 저희 낭독 강사 양성 과정에서도 요거 저희 정정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토포로도 만들어 주셨는데,
낭독은 누구에게나 무해하고 너무나 필요한 행위이므로 널리 널리 함께 알리자. 이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저의 낭독 이야기면서 제 소개로, 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출간이 되면 이제 저도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에게 좀 더 낭독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좀 알려보고자, 예, 노력하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저희 책 조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이 책을 시작으로 아마 음, 이전에도 학교에 이제 낭독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을 텐데, 또 이 책이 또 출간이 되면 더 음, 적극적으로 낭독의 씨앗을 우리 현숙 선생님께서 뿌리지 음,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한 달 동안 이 김홍 작가의 말뚝들이라는 책을 음. 살아내셨어요. 네. 이제 한 에피소드 올리실 음, 때마다 뭐 음, 음악도 올려주셨고 네. 관련된 그리고 또 갈래로 이어지는 또 그림책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책 소개를 좀 음, 간단하게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김홍 작가의 소설 말뚝들은요, 그 대출 심사역인 주인공 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납치, 불륜남 딱지, 어, 감금, 도망 생활, 한 사람의 인생에 어찌 보면 저도 이제 50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개연적인 일들이 이렇게 줄줄이 일어날까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되는 주인공인데요. 이 말뚝들이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화제성이 좀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께서 소개글도 많이 써주시고 추천사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제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 타인의 불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는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홍 작가님도 자기 책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어서 독자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튕겨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고 그 적정선을 항상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어, 이 메시지가 저는 되게, 이 메시지 하나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타인의 불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실은 책은 되게 재미있어요. 김홍 작가의 특유의 유머 때문에 저도 실은 책을 잡고 한 하루 만에 다 읽어냈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유머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감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값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본문 네, 낭독할 부분을 좀 발췌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많은 분들도 들어와 주셨어요. 예.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저희 그럼 이현숙 낭독가의 음, 말뚝들, 유머와 묵직한 감동이 네, 어우러진 낭독의 네,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네, 이현숙 낭독가의 낭독입니다. 네. 낭독에 앞서서 제가 말뚝들을 어떻게 낭독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이 말뚝들을 키워드별로 부분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해드릴까? 아니면 저희 선배님들이 한 달살이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에피소드를 쭉 낭독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뚝들 소개를 하면서 타인의 불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발췌를 한번 낭독을 해서 발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독 저는 이 말뚝들을 읽으면서
인물들이 정말 주인공이 아닌 일반적인 인물들이 타인의 불행을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중에서 이제 몇 개를 발췌를 해서 이제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뚝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불행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고 장은 생각한 일이 있다. 누구나 조금씩은 불행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조차 끊임없이 불행하지만은 않으므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마침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장은 불행이란 단어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한참이나 모자람을 깨달았다. 지난날의 견해가 오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불행의 일부를 감경받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장의 불행을 덜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전부 내 것이라고? 이렇게나 크고 많은 것이? 이 정도 불행이면 모두가 함께 나눠야 공평하지 않은가? 비록 내가 누군가의 불행을 나눠 가진 적이 없더라도 말이야. 그의 불행은 온전히 그의 것이기만 했다.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질문조차 사소해지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 평범한 대출심사역이었던 장에게 납치, 불륜남딱지, 감금, 도망생활 등 엄청난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납치를 당한 후 풀려나긴 했지만 장은 PTSD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이 다니는 회사에 한 명의 인턴이 있습니다. 이 인턴은 자신의 송별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요. 저 생각을 해봐도 참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참다 못한 인턴은 말없이 몇 시간 일찍 자진 퇴사를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장과 우동집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장에게 건네는 인턴의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납치당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연안부두에 데려갔대요. 장은 갑자기 사타구니에 찌르르 통증이 들었다. 인터넷 표정은 괴로운 듯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왜 하필 저였는지 원망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그랬대요. 그런 생각이 들고서 처음 마주친 게 저였다고. 골목에 처음 마주친 꼬마였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나쁜 사람의 이유 같은 것에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없어요. 말뚝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계급. 굳이 계급을 나누자면 장은 양반, 인턴은 쌍놈일 텐데요. 양반을 위로하는 쌍놈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뉴스에서 계속해서 해안가에 발견된 말뚝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뚝들은 일련의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 이 말뚝들을 이 말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해안가에서 이 말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뚝들은 해안가에서 광장으로, 광장에서 회사로, 그리고 장의 집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말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 말뚝을 넘기라고 하는 대민그룹의 차남과 이 말뚝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정부 사이에 장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뚝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로 합니다. 신이 머물다 간 순간 덕분이었을까요?
장은 무사히 말뚝을 데리고 재련소에 도착합니다. 모든 게 시작되었던 그곳 말이죠. 이곳이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장이 잘 보이는 자리에 말뚝을 내려놓았다.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온 건 아니었다. 천막이 부스럭거렸다. 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부직포로 붙어 있던 출입문이 열리고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방울 달린 털모자가 따뜻해 보였다. 누구로? 여는 어에 왔나? 아이고야, 젊은 양반이 와 긁고 서럽게 울고 그러나. 얼레, 내도 울고 자빠진네. 자꾸 허리가 굽은 여자였다. 그가 말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야가, 니 태물레이 아이라. 태물레이, 니 어에 이래 왔나? 선생님, 이분을 아세요? 태물레이 아이라, 문디야. 말뚝이 대뿐네. 그때였다. 말뚝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품고 있던 것을 갑자기 터트린 듯 환한 빛이 새어나왔다. 태물렌. 그게 말뚝의 이름이었다. 그는 몽골에서 입국해 12년간 재련소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재련소의 노동자였다. 카드뮴 중독이 원인이 된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장을 찾아와 돈을 빌려가고 3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죽었다. 장이 나중에 알게 될 태물렌의 이야기였다. 태물렌을 잘 아셨어요? 알제, 지 고향 사람들 챙기는 거. 기계 막가 태물레이아가 했지. 다국에서 객지 생활하는 젊은 아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다치고 사고치고 요런 거 누가 안 챙기면 꼭 살란다 안 카나. 가족한테 돌아가거나 즉 가족들이 올 수 있으면 좋구마로. 아까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니께. 극해도 야는 여서 결혼도 하고 얼라도 낳고 했으니께. 자리 잡고 살만해질 때쯤 가쁘째. 10년 만인데 태물렌을 한 번에 알아봐주던 순애 씨 덕분에 장은 태에게 받은 칩을 노잣돈으로 주고 태물렌이 소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사히 소천한 태물렌 덕분인지 대통령 유고 때문인지 비상계엄은 해제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후에도 말뚝들은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 말뚝들이 나타났을 때처럼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장은 순애 씨에게 건네받은 주소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요. 당근 오셨어요? 예, 당근요.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까딱거리다 장은 일어나서 마당을 좀 걸었다. 먼지도 모래도 없이 깨끗한 시멘트 바닥이었다. 칠한 지 오래돼 보이는 대문 안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가까이 갔다. 매직으로 적은 오래된 손글씨와 전화번호였다. 장은 그 앞에 서서 아는 사람의 글씨를 한참 바라봤다. 안다고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굳이 따지면 그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았다. 그의 어떤 것은 알 것 같기도 했는데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너무 힘든 기억과 너무 힘이 되는 기억이 순서 없이 떠올라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하기가 매번 힘들었다. 그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 빚으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해버린다. 물들여요? 남자애가 물어 장은 뒤를 돌아봤다. 너 태물렌 씨 아들이지? 아이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멈칫했다. 아주 오랜만에 들은 이름을 안에서 길어내는 것처럼 눈동자가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장을 바라봤다.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장에게 물었다. 저 아세요? 이름이 뭐야? 김규승요. 김규승.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나는 장석원이야. 장석원. 너희 아빠 친구야. 말뚝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낭독을 마치기에 앞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 더 있는데요. 이 부분 낭독해도 될까요? 네. 큰 빚이 큰 부자를 만드는 진리는 언제나 통한다. 하지만 우리의 빚은 저들의 것과 다르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다. 서로에게 내어준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트에 눌러쓰고 그 빚을 기억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으로 언젠가 세상을 설득할 것이다. 말뚝들에서는 남의 불행을 지나치지 못하고 거드는 이들의 오지랖을 빚이라고 합니다. 말뚝을 보고 울지 않았던 대민그룹의 찬원 같은 사람들보다는요, 이유 없이 말뚝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내어준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빚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이 세상이 빨리 설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그 사람들도 얼른 설득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의 낭독가 이현숙이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현숙 선생님. 남옥 선생님, 혜자 선생님, 이렇게 화면 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또 채팅창에, 현숙 선생님 응원합니다. 조선혜 선생님, 그 다음에, 장유미 선생님께서 제가 상황이 집중해서 듣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듣고 싶어서 틀어놓으려고요. 현숙쌤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아마 지금 채팅창에 여러 응원의 메시지 막 지금 쓰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예,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가든 선생님께서는 현숙 선생님에게 멋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또 낭독 강사 양성 과정 같이 했었던 동기인 정정화 선생님께서는 현숙 선생님에게 오늘 빚을 집니다. 그러게요. 우리 모두 빚진 존재인 거라는 걸 오늘 현숙 선생님의 낭독으로 또 한 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정원 선생님, 따님이랑 같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정원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현숙 선생님이 또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책 밖에 있는 저희를 이 말뚝들이라는 책 안의 세계로 잘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또 3월에는 정정화 선생님께서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으로 한 달 동안 저희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거예요. 또 그것 또한 열심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또 막 응원군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송하미라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제가 요거 가면서, 네, 막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계신데,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음. 우리 임현순 선생님 너무 멋지셔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다시 말뚝들을 새롭게 만난 기분이에요. 네, 구혜진 선생님 오늘 낭독회 너무 멋지세요. 현숙쌤 보내주셨습니다. 요 동기밖에 없네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래도 심심하니까 제가 네, 요거 가면서 가장 생각났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Well,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